안녕하세요. 네, 2월 9일 네, 주요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작년 순이익이 2,400억대 기록했고요. 80% 늘면서 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천억 원이 넘는 역대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네, 성장 속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 규제 환경의 영향으로 대출 성장은 작년보다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카카오뱅크 아무튼 주가 뭐 거의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고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 네. 지금 실적 시즌이죠. 아무튼 실적 대부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 중기업들 해서 대부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온도 네, 작년 매출 2.3조대 해서 베트남, 러시아 매출이 역대 최다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2조 3천억대고요. 전년비 5.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에 대한 부분 신제품 출시 및 해외 시장 확대 효과라고 하고요. 일단 원재료 뭐 물류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소폭 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실적 작년 매출 또 잘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모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지 온라인 타고 날았다 하면서 화장품 매출 4.9조대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선전과 체질 개선 등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성장하며 회복세를 돌아섰다고 하고요. 작년 영업이익 대략 3,500억대 해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136% 많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매출 또한 8% 늘어서 5조 3천억대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뭐 국내외 골고루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온라인 쪽에 많이 또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위메이드 마찬가지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540억대 해서 가상자산 매출이 2천억대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약간 매도 부분으로 아무튼 2천억대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온라인 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뭐라고 되죠? 약간 캐릭터 부분인지 아니면 별도의 뭐 약간 말 그대로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같은 그런 내용인지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위믹스 유동화 매출 2,250억 원이 반영되어서 아무튼 위메이드도 또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왔다고 하고요. 넷마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넷마블 올해의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고 해서 자체 신작 블록체인 메타버스로 글로벌 장악하겠다라고 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날 넷마블 작년 4분기 연결 매출 대략 매출 7,5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1,200억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연간으로는 2조 5천억대 영업이익 1,500억대 해서 매출이 아무튼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아무튼 올해가 조금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NFT 부분에다가 신작 부분에다가 메타버스에다 블록체인에다가 또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약간 두산 바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6천억 해서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1,200억 원 규모, 1,200원에 현금 배당까지 한다고 하고요. 두산 바켓이 지난해 컴팩트 장비의 글로벌 수요 증가와 조경, 농경용 소형 장비 제품 성장, 두산 산업 차량 인수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5조 8천억대, 영업이익 5,900억대 해서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다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오늘이었죠. 싱가포르가 대한항공과 아시안의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오늘 공정위에서도 조건부 승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싱가포르가 승인해줬고 국내에서도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내 심사, 지금 약간 기업 내 결합 승인에 대한 부분은 싱가포르는 일단 승인을 해줬고 국내에는 조건부 승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국가가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큰 이슈 없이 승인될 것이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아직 확실한 우리 국내 뭐 발표는 안 났지만 네, 아무튼 조건부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무튼 또 합병이 되면 그죠? 좋게 또 주가에 또 좋게 반영할 수도 있겠죠. 또 둘 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얼마나 올라 있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뭐 호재 소식이죠. 네. 네, 조정 커진 엔터주, 네, 리오프닝, 공연 재개 훈풍 분화해서 엔터주가 잠깐 떴다가 다시 한번 조금 가라앉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리오프닝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주춤했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세계 각국에서 방역 완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리오프닝주, 뭐 엔터주 마찬가지죠. 여행주, 항공주 마찬가지고요. 하이브, 뭐 SM 엔터테인먼트, JYP, YG 등등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이제 또 리오프닝주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제 위드 코로나 맞이해서 계속되는 공연 부분에서 또 점차적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네, 물적 분할권에 대해서 아무튼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되어 왔던 사항이었죠. 네, 금감원장, 네, 정원부 소액 주주 반발, 네,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제도 개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원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쪼개기 상장에 대해 물적 분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문제는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에서도 게재될 수 있어 금감원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최근에 이슈된 게 또 CJ ENM이었죠. 일단은 물적 분할 안 하겠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또 상승한 네. 상승을 했고요. 면세점 구매 한도 네, 43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면세점 한도가 5,000달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음 달 중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 폐지. 따른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에 43년 만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로 높였으나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 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세점 운영하고 있는 또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호텔, 신라, 신세계 뭐 등등 해서 네, KB금융 네, 사상 최대 실적의 자사주 소각까지 해서 이에 따라서 일단은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정권과 목표도 지금 줄 상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KB금융주주가 배당 확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까지 결정하자 정권 시장에선 호평을 받고 있다 해서 정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 지금 상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 58조 9천억, 영업이익 6조, 대략 6조대가 나와가지고요. 매출은 5.8%, 영업이익이 무려 32%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이에 이렇게 또 실적도 좋아지고 그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결정도 주가 견인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통 금리 인상 하게 되면 금융주, 보험주에서 주로 많이 좀 상승을 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또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적도 호재고 네,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호재고 또 금리 인상 또 이슈권도 있고 네, 아무튼 KB금융이고요. 신세계 영업이익 5천억 넘겼다 해서 실적에 대해서 신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뭐 대형 기업들 어느 정도 실적 나오는 대부분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지난해 영업이익 5천억 원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백화점 외형 성장을 중심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연결 자회사까지 힘을 보태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영업이익은 5,100억대로 전년 대비 무려 484%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매출액 32% 증가한 6조 3천억대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최다치라고 하고요. 아무튼 뭐 아까 여기서 나온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등등에서 아무튼 매출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는 올 상반기 중 신세계닷컴 백화점 내 해외 브랜드 전문관 도입, 경기점 명품관 그랜드 오픈 등을 통해 연이어 선보이며 호실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면세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에코프로비에 오늘은 주가가 잠깐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요. 화재에다 내부자 거래에다가 지금 에코프로비에 작년 실적도 예상치가 하회되었다고 합니다. 공장 화재와 주식 내부자 거래로 주가가 급락한 에코프로 BM이 지난해 실적마저 시작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라인 조기 가동에 투입된 비용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 역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지난해 영업이익 1,100억대 부분으로 일단 전년 동기 대비는 112% 일단은 늘어났고요. 매출액은 8,500억대로 일단은 73% 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서 일단 정권과 일단 매출액은 정권과 전망치 대비해서 늘어났지만 일단 영업이익은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코프로비엠 지금 최근 들어서 아무튼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회장까지 내부자 거래 연루가 되었다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신세계 아까 실적 보이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금일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가 10% 이상 급등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최대 실적 경신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배당금도 확대해서 한 주당 1,500원 현금 배당하겠다고 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배당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세계 인터내셔널 의류 아무튼 주가가 보니까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단기 반등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신세계 인터내셔널 또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금일 또 포스코 주가가 올랐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값이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후판부터 3만원 인상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향일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오늘 주가가 조금 3, 4%대인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철강제 가격 인상에 다시 나선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중국 등 글로벌 철강제 가격이 동방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월 유통향 후판 가격을 톤당 2만원에서 3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동국제강도 또 인상을 했다고 하고 현대제철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철강값 또 인상이 되면 아무튼 또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죠? 나름 또 주가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단은 반영이 안 되었다면 또 반영이 될 거고요. 일단 오미크론 또 급증하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비대면 진료 인피니티 헬스케어죠. 코로나 일반 관리군 재택 치료 체계 전환한다고 해서 의료 영상 솔루션을 취급하고 있는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지금 또 집중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아무튼 비대면 영상 관련 주 인피니티 헬스케어 일단은 주가가 아까 한시 상으로 한 17%대 많이 급등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그죠 오미크론 급증을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고위험군 정도 기저질환자만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비대면이 어차피
비대면 진료 자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피니티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IT 기업으로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을 개발해 전 세계 6,300개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회사. 한때는 또 뭐 삼성이 뭐 인수한다는 또 그런 M&A 소식도 옛날에 또 그런 상황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원제약 마찬가지. 네, 정부에서 뭐 비상약, 뭐 체온계도 지급을 안 한다고 하죠. 대원제약, 셀프 재택 치료 예고에 감기약, 콜대원, 품절 사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재택 치료자가 늘고 60세 이하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셀프 재택 치료가 예고되면서 상비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잇따르며 대원제약의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이 뭐 테라플루, 콜대원, 챔프 시럽 등이 줄줄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하고요. 콜대원의 경우 코프에스 시럽, 뭐 콜드에스 시럽, 뭐 여러 약품 자체도 마찬가지 품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그죠 비상약 뭐 세트 해서 상비약 세트에서 같이 팔고 있는 부분 해서 이러한 영향으로 아무튼 더 대원제약의 주가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건 기업 결합 우리 국내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600% 실적 성장한 EM텍 주가 상승 이어갈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권가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답니다. 상반기 1조 원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M텍이 호실적에 힘입어 개장 초반부터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600%, 당기순이 5000% 이상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정권가는 EMA의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업가치 1조 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2001년 설립된 EM텍은 전기, 전자기기 부품 개발, 제조,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2일 날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보다는 그죠? 전자담배 쪽에서 많이 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기기 연구에 성공한 이후 전자담배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기에서 많은 또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EM텍. 네. 바닥권에서 믿을 건 결국 실적주. 아무튼 지금 주가가 지금 하향 횡보 추세죠.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주밖에 없다라고 해서 영업이익 상향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상승률이 높은 종목 먼저 대한항공 58%더 높아졌고요. HMM, 현대미포조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내 코스닥에서는 심텍, 이녹스 첨단소재, 서울반도체, CJ프레시웨어, 에코프로 B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승률 높은 종목 네, 코스피에서는 현대중공업, HSD 엔진, 대한항공,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젠, 인텔리안테크,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심텍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리오프닝주, 파라다이스와 모두투어, 뭐 여기 또 대한항공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뭐 조선해양주, 네, 조선주도 있네요. 네, 작년이었죠. SK케미칼, 네, SK바사 물적 분할, 아무튼 또 이슈가 많았던 사항이었는데요. 안다 자산운용과 소액주주들, SK바사 물적 분할한 SK케미칼에 칼 겨눈다라고 하면서 이번 약간 주총 앞두고 또 배당 등 주주가치 확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다 자산 운용을 비롯해 소액 주주들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본격적인 주주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패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이번에 또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배당 확대 쪽에 대한 부분 해서 또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다음 또 뭐 실질적으로 요청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다 자산운용이랑 소액주들이 이길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불거진다고 하면 뭔가 또 주가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해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현금 확보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밴드 상단 2800 또는 2850, 하단 뭐 2450, 2500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상 보면 지금 상단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발 긴축 우려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페드 올 금리 인상 4, 5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그죠?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것도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코스피 지수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2450, 2500 부분이고요.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필수 소비재 가치 주어 쪽에는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 일단은 비중을 약간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재작년이었나요? 아무튼 금호석유 쪽에 대한 부분 경영권 분쟁 재점화의 금호석유가 급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창구 금호석유 회장의 조카인 박철환 전 상무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9일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호석유 이 시간대에 9.67%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작년에 회사 측에 요구한 부분 다 또 실패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제안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선임권이랑 배당 확대권에 대해서 같이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뭐 가능성은 수락 가능성은 희박한데 아무튼 작년에도 경영권 분쟁 이슈 부분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러시아에서 1.4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꾸준하게 실적 자체가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러시아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하며 러시아 시장에 최초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 금액 대략 한 1조 3천억대라고 하고요. 2024년까지 계약 업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번 수주를 통해 러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한 부분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부분도 뭐 아무튼 제가 주가는 안 보고 있지만 실적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2월 9일 날 주요 뉴스를 공유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